3천만 원 투자해서 6개월 만에 뭐 3천만 원, 5천만 원, 또 많게는 1억으로 수익을 돌아온 것들이 있고요. 안녕하세요, 베니야입니다.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. 퇴사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출퇴근 시간에 탈 일이 거의 없거든요. 부럽죠? 네. 물론 출근 시간이 없는 만큼 퇴근 시간도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. 주말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직장인 분들께서 지하철에 타고 계시더라고요. 직장을 출근하길 원하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겁니다. 하지만 그 근로소득이 주는 중요성과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장을 열심히 다니겠죠. 누구나 언제나 퇴사하는 날을 마음에 품고 다닐 텐데요. 실제로 대기업 입사 후에 퇴사를 해본 경험자의 입장에서 언제 어느 시점에 하는 게 좋을지 세 가지 기준에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. 기준 첫 번째는요, 내가 얼마나 간절한가입니다. 저는 실제로 정말 어렵게 대학교에 들어가고 이제 누구나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어요.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 부동산 공부를 막상 하려니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. 부동산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으로 이직을 했습니다. 연봉은 좀 낮아졌지만 시간 확보가 충분히 됐거든요. 부동산 공부가 너무 재밌었고 내 인생이 변화할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. 그만큼 제가 그 확보된 시간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간절함과 절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. 시간 확보를 하고 이제 뭐 해야지?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내가 무엇을 할지,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간절함이 있는지를 떠올려 보고 그것이 정말 맞다라고 하면은 뭐 퇴사나 이직이나 이런 선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. 퇴사를 하는 두 번째 기준은요, 근로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었느냐입니다. 저는 아파트 청약과 경공매를 동시에 공부를 했어요. 경공매도 잘하고 또 청약도 잘합니다. 그런데 투자한 지 1년차 되는 시점에서는 이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을 습득했지만 이게 정말 폭발적인 수익으로 다가오진 않았거든요.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이게 수익으로 크게 돌아오기 시작했어요. 특히나 아파트 청약 투자가 큰 수익으로 돌아왔습니다. 제가 3천만 원 투자해서 6개월 만에 뭐 3천만 원, 5천만 원, 또 많게는 1억으로 수익을 돌아온 것들이 있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로소득보다 더 큰 수익이 발생했던 거예요. 내가 퇴사를 하고도 발생시킬 수 있는 나만의 기술이 있는가, 이걸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. 뭐 주식 투자가 될 수도 있고 경공매, 뭐 청약, 일반 매수, 뭐 사업체를 꾸려서 꾸준한 소득이 월급만큼 발생시킬 수 있는가, 이런 부분에서 따져보면은 내가 부양하는 가족들을 문제 없게 할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. 세 번째 기준은 내 시간 가치가 얼마인가입니다. 저는 강의를 하면서도 회사를 다녔습니다. 회사를 다니면서도 강의를 하고 투자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거든요. 부동산 투자는 이 수익 실현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 중간중간에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이 있으면 훨씬 더 투자하는데 마음이 편한 거죠. 회사를 다니면서 투자를 하기에 버겁지 않다 하면 그만두지 않으시길 권해드려요. 저는 언제 퇴사를 했냐면 책을 쓸 때쯤 퇴사를 했어요. 책을 쓰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어요. 하루 종일 책에 몰두해야 됐고, 책 내는 시점을 늦추게 되면 청약 제도는 계속 바뀌고 계속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당기기 위해서 퇴사를 하고 이제 아파트 청약 이렇게 쉬웠어라는 책을 냈죠. 저는 퇴사할 때 당시 제 시간 가치를 1시간에 한 10만 원 정도는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스스로를 계산했어요. 예를 들어서 이 소득에는 부동산 매각 차익도 있고 뭐 사업 소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모두 합산해서 1년치를 계산해서 이제 나눠봤을 때 최소 1시간에 내가 시간 가치를 1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.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퇴사하기보다는 휴직을 선택하라입니다. 당장이라도 퇴사를 하지 않으면 아파서 쓰러질 것 같아요 라고 해도 막상 한 일주일 쉬면 신기하게도 건강이 회복되어 있거든요. 요즘에는 그런 휴직에 대한 인식이 많이 유연해져 있기 때문에 병가와 관련된 휴직을 내거나 아니면은 뭐 자녀를 키우신다고 하면은 육아휴직을 내거나, 요즘에는 남성분들도 육아휴직을 잘 내는 편이거든요.
근로소득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또 일부 소득을 받으면서 그 시간에 공부도 하고 또 투자도 하면서 최대한 근로소득자의 지위를 늘려가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 퇴사를 하는 3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누구나 퇴사를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. 중요한 것은 퇴사 이후에도 타격 없이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. 내가 퇴사하고도 안정감 있게 흘러올 수 있는 경제적인 흐름과 기술을 마련하시길 바라겠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